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소의 문제를 진단하고 좋은 처방을 드리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인력 채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채용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채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 17년 동안 이 숙박업에 종사를 하면서 다양한 직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20대 애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 직원들까지도 다 제가 고용을 해서 함께 일을 해봤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까지도 면접을 오면서 채용을 했던 경험도 있죠.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이 숙박업을 종사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채용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심 있게 고려하면서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건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요즘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뭔가 한 회사를 다니면 정말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거기서 탄탄대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회사에 취업을 하면 선배들한테 정말 아름아름하면서 배워가고 좀 더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차근차근 성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알아서 뭔가 선배들 어깨너머로 배우고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매뉴얼을 요청을 하는 게 요즘 직원들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성장한다는 개념보다는 빠르게 여기서 내가 경험을 얻고 또 다른 직장에 가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해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다니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당장 일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러면서 수익도 많이 가져가길 원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들잖아요. 예전에야 꾸준하게 20년 다니면 아파트 하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요즘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들어가는 회사의 연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뭔가 경험을 줘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 복지,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꼭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면접을 보시고 좋은 직원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직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좋은 직원은 또 누구일까요? 제가 17년 동안 해보니까 좋은 직원은 내가 운영하는 이 업장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방식하고 잘 어울리는 직원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소비자가 또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원을 채용하실 때 내가 운영하는 업소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의 지배인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방법인데 면접을 볼 때 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배인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거는 채용자는 감독과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축구 감독도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구팀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직원 또한도 내 업장과 잘 어울리는 직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예를 들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면접 본 사람만 정말 몇백 명이죠.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좀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채용을 해서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좋은 직원도 있었고 아니면 생각보다 아니었던 직원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제 등에 칼을 꽂고 가는 직원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의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원을 면접을 볼 때 꼭 직원의 마인드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호텔은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이 답하는 거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어떠한 봉사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 직원들은 대부분 고객들에게 친절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아무래도 호텔이나 모든 게 다 스케줄 근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규칙적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실함은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이 성실함은 이력서에서도 판단이 되는데요. 이력서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근속 연수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바꾸는 직원들은
성실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랑 맞지 않아서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제 경험상 봤을 때 이력이 짧은 직원들은 아무래도 쉽게 퇴사를 하고 쉽게 일에 질려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적인 것입니다. 이 체력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생활 습관을 저는 좀 물어봅니다. 이 체력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호텔은 스케줄 근무거든요. 주간도 서야 되고 야간도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잠을 잘 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야간 근무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은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야간에 자기는 밤도 잘 샌다. 그럼 저는 꼭 그러거든요. 밤에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답들이 다 자기 문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법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잠은 바로 잘 자는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냥 머리를 대면 바로 자냐 아니면 좀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잠드냐 이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바로 자는 직원들이 정말 아침에 일 끝나고도 바로 잘 자고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드는 직원들은 새벽 근무가 끝나고 나서 잠을 쉽게 못 이룹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좀 떨어지고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결국은 이 호텔 일이 좋아도 오랫동안 못 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꼼꼼함입니다. 이 호텔에서 일을 하려면은 이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꼼꼼해야 합니다. 왜냐면 고객의 니즈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요청사항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약 실수도 없어야 되니까요. 이런 꼼꼼함은 또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꼼꼼함은 습관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본인 방이 청소를 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냐 아니면은 항상 내가 둔 자리에 규칙적으로 두고 두던 데다 두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의 스타일인지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좀 물어보거든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내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뭐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뭘 하더라도 꼼꼼하게 두고 좀 더 항상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꼼꼼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친구들은 좀 어수선한 편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물론 제 경험입니다. 그 직원들이 아무래도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인격이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일 때는 그렇게 생활 패턴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이 숙박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직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용을 하는 분들께서도 질문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쉬는 날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독서를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잠만 잔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생기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보다는 자기만의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6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직원들을 내 팀과 어울릴 만한 선수를 뽑을 때 이 6가지의 관점을 보면서 면접을 보는데 제 경험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채용 방식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도 한 번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채용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인사가 만사다. 즉, 내 팀에 어떤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를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6가지의 중요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6가지를 캐치하기 위한 질문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숙박 창업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꿀팁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